제가 뚱뚱하고 못생긴 중년 아줌마잖아요. 제가 좀 마음에 드는 남성이 있단 말이에요. 미혼이든 기혼이든 이 남성을 꼬셔서 어떻게 해야겠다. 쉽습니다.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전미경입니다. 오늘 영상도 저번 영상에 이어서 바람을 주제로 끌고 가보겠습니다. 가끔 인터넷 눈팅을 하면요, 그러니까 미혼 여성들이 유부남 남성과 왜 바람을 피는 것일까 갑론을박을 하는 사이트나 유튜브 등을 눈팅을 할 때가 있습니다. 수긍이 되는 내용도 있고요, 앵스러운 내용도 있습니다. 수긍이 가는 내용 몇 개 말씀드리면요, 일단 유부남들이 나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지위도 있고 돈도 있는 경우가 있고 그러다 보니 여유가 있죠. 미혼 여성 입장에서는 또래 남성들보다 매력적으로 느낄 수도 있다는 거죠. 와이프의 손길을 타다 보니 외모적으로도 세련되어지고 여자의 심리를 잘 알고 있다. 그것도 수긍이 갑니다. 또 유부남 입장에서는 미혼 여성을 결혼을 전제로 만나지 않죠. 그러니까 잔소리도 안 하고 뭔가 마음에 안 드는 단점을 뜯어 고치려고도 안 하죠. 미혼 여성 입장에서는 나를 오고오고 해주면서 세상에서 가장 잘 이해해주는 것 같다, 이리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도 수긍이 갑니다.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도 있더라고요. 기남이 와이프보다 나를 사랑하는 게 맞다, 남의 거 뺏으면서 내가 이겼다, 이런 우월감으로 유부남을 꼬신다. 남의 떡에만 관심이 가서 유부남만 꼬시게 된다. 좀 건강하지 않은 행태죠. 내가 기남의 와이프보다 더 매력적이어서 황홀한 잠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이런 망상에 가까운 근자감 댓글도 보였습니다. 제가 남자 여자 차별하는 건 아닌데요, 남자들은 또 단순한 면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외간 여자랑 연애질 좀 하고 잠자리 좀 하고 싶어서 꼬시는 건데요, 유부남과 사귀는 미혼 여성들은 혼자서 과하게 의미부여하면서 소설 쓰고 있는 경우가 많죠. 유부남이든 유부녀든 미혼 남성이든 미혼 여성이든 바람피는 이유에 대해서 특별하게 복잡하게 생각할 이유는 없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바람피는 인간의 특징 3가지 깔끔히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도덕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바람을 피운다는 건요, 배우자에 대한 존중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신의 욕구만 고려한다는 얘기고요, 성실성과 책임감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외래에서 환자분들에게 많이 듣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 배우자가 바람을 펴서 이혼을 하게 된 거죠. 힘든 것이 연애했던 시절, 신혼 시절, 또 좋았던 결혼 초기, 이때 과연 남편이 나를 진정코 사랑하긴 했었나, 지금 상간녀랑 살림 차리고 살고 있는 남편을 만나서 한번 물어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 바람 문제 논하면서요, 사랑 타령을 제발 이제 그만합시다. 바람핀 남자는요, 연애 당시에 사랑했고요, 신혼 시절에 사랑했습니다. 그건 팩트예요. 지금 상간녀를 더 사랑하는 것도 팩트고요, 그래서 와이프에게 이혼해달라고 이혼장 내민 것도 팩트입니다. 바람 펴서 이혼을 요구한다, 이거를 나를 덜 사랑하고 상간녀를 더 사랑해서 이혼을 요구한다, 이리 다가갈 게 아니고요, 남편이 도덕성이 결여된 사람이구나, 이거를 내가 지금에서야 알았구나, 이렇게 다가가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구독자님들, 결혼하신 분들 계시죠? 어디 결혼 생활이 사랑 하나만으로 유지가 되는 겁니까? 서로 간에 자식도 있고 양가 부모님도 계시고 서로 힘을 합쳐서 아파트도 샀고요, 그리고 둘이 살면서 그 세월 동안 쌓인 공통 지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깬다는 것이 여자든 남자든 쉽지가 않아요. 책임감이 떨어진 사람만이 그 결혼 생활을 깰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책임감이 없는 도덕성이 떨어진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 도덕성은요, 돈이랑 배운 거랑도 하등의 상관이 없어요. 유명인들 바람 피우는 거 우리 자주 뉴스에 보죠. 남편이 의사 혹은 변호사 이런 전문직인데 바람을 폈다, 이런 경우도 흔하잖아요. 외래에서 이혼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면접 교섭권 갖고 배우자랑 말이 잘 안 돼서 이혼이 순조롭지 않다, 이런 분들 계세요.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면접 교섭권은 원하는 대로 주라고. 왜냐면 보통 바람핀 사람이 이혼을 할 때는 아이들 맞지 않죠. 왜? 상간녀랑 상간남이랑 새살림을 해야 되잖아요. 특히 새 가정을 꾸리면서 자식에 대한 책임감으로 면접 교섭권을 꼬박꼬박 지키는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요, 양육비만 딸랑 보내주고 본인은 새로 생긴 가정에서 희희낙낙거리며 살 거기 때문이죠. 일단
자식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사람은요, 내가 바람을 펴서 이혼을 한다라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바람을 펴서 헤어진 사람은요, 양육비 같은 거, 위자료 같은 거 어떻게든 덜 주려고 하거든요. 우리 가끔 듣잖아요. 뭐 대기업 회장, 경제활동에 크게 기여한 본처에게 뭐 재벌 기준으로 쥐꼬리만한 위자료 주고 나가라고 하는 거 봤잖아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사람이 해퍼서입니다. 가끔 기남과 바람피는 미혼 여성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본처보다 더 매력적인 여자라는 거죠. 남자가 괜찮은 유부남일 경우에는요, 본처도 괜찮은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뭐 남자가 뭐 능력, 성격, 외모 다 근사하면 본인의 격에 맞는 사람을 배우자로 고르지 않겠습니까? 절대 상간녀들이 본처보다 예뻐서 남자들이 바람을 피는 것이 아니고요. 꼬시면 넘어오겠다 싶은 여자들에게 남자들이 수작을 거는 겁니다. 뭐 와이프랑 사이가 안 좋다, 뭐 거의 이혼한 거나 마찬가지다, 뭐 이런 말을 왜 하겠습니까? 자, 꼬시려고 하는 거죠. 이 내용과 관련해서 심리학 논문 하나 좀 알려드릴게요. 이 논문은요, 연애심리, 남녀간의 사랑 논할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유명한 논문입니다. 남성 참가자들에게 여성 참가자들 사진 여러 장을 보여줬습니다. 그 여성 참가자들의 매력도를 평가하겠고요. 그 다음에는 남성 참가자들에게 가상의 정보를 줍니다. 여성 참가자들 사진 중에서 좀 매력적인 여성들 사진을 골라서 이 예쁜 여자들이 너를 굉장히 매력적으로 평가했다, 뭐 이런 거짓 정보를 준 거죠. 그런 다음에 다시 매력도를 측정해봐라 라고 했더니 남성 참가자들이 처음에는 본인의 수준에 맞는 여성들을 매력적이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몇몇 예쁜 뭐 절세미녀들이 너를 호감 있어 한다, 그 정보를 들은 다음에는 그 호감도가 바뀌면서 매력적인 여성들의 호감도를 높게 측정하고 자기가 원래 그 매력 있다고 생각했던 여자들의 호감도를 낮게 측정한 거죠. 즉 여성이 호감을 보이면요, 남성들이 자신감이 생겨서 대시할 준비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남성들이 여자에게 대시를 할 경우에는요, 가능하다 싶은 내 리그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여자에게 대시를 합니다. 뭐 그런 경향성이 있다는 거죠. 뭐 장원영에게 우리가 대시를 하지 않죠. 좀 평범하지만 이쁘장한 주변에 볼 수 있는 뭐 이런 사람에게 대시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람을 못 핀다, 안 핀다, 뭐 이런 사람들은 내가 못생기거나 매력이 없어도 못 피거나 안 피가 이게 아니고요, 상대 이성에게 철벽을 치기 때문에 그 여지가 없기 때문에 대시를 안 한다는 거죠. 즉 바람을 피울 수 있는 전제 조건은요, 사람이 해퍼야 됩니다. 여지를 줘야 된다는 거죠. 뭐 저로 예를 들면 뭐 제가 뭐 뚱뚱하고 못생긴 중년 아줌마잖아요. 제가 좀 마음에 드는 뭐 남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 남성이 뭐 미혼이든 기혼이든 이 남성을 꼬셔서 어떻게 해야겠다. 쉽습니다. 제가 해프면 됩니다. 밖에서 내 고민 좀 들어달라라고 만남을 갖는 거죠. 밥 먹고 차 마시고 뭐 헤어졌겠죠? 그 다음 작업을 해야죠. 너무나 당신의 상담이 도움이 됐다라고 감사의 선물도 보내고 문자질도 하는 거죠. 그런 후에 답례로 내가 밥을 한번 사겠다. 그리고 다시 불러내는 겁니다. 밥을 먹겠죠. 이번 두 번째 만남에서 뭘 사야 된다? 술을 사야죠. 술을 마시면서 이제 막 해롱해롱 하면서 데려다 주게 하는 거죠. 근데 데려다 주면서 이제 남자에게 은근슬쩍 막 스킨십을 하면서 팔짱을 끼면서 여지를 주는 거죠. 남자한테 뭐 하는 거예요? 신호를 주는 거죠. 네가 꼬시면 나는 넘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 뭐 그러면서 뭐 옆에 뭐 모텔 아무튼 바람을 피려면은 내가 해프면은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뚱뚱하고 못생기고 성격 별로라고 할지라도 어딘가에 저를 원하는 수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본인의 삶의 철학이 없어서입니다. 이건 정말 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 볼 줄 모르는 경우도 있고요. 뭐 나에게 좀 잘해주면 그냥 넘어가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죠. 사람을 보는 기준이 없는 거죠. 또 본인이 좋은 사람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 좋은 이성은 나에게 오지 않고요, 맨 이상한 이성만 나에게 달라붙는 거죠. 보고 배운 것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첩달은 평생 보고 배운 것이 뭐다? 첩질이죠. 내가 최고 잘할 수 있는 게 뭐다? 역시 첩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할 때 집안을 봐야 하는 건 필수입니다. 실제로 아버지가 첩을 둔 집에서 자란 남성과 결혼한 여성분이 이혼을 한 경우를 제가 봤습니다. 남성이 바람 문제로 이혼을 했는데요, 남편은 거기에 대해서
별로 자기가 잘못했다는 생각도 없고요. 죄책감도 없는 거죠. 남편이 평소 사고방식은요, 우리 아빠가 능력이 있어서 두 집 살림을 넉넉하게 꾸려왔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했다고 합니다. 뭐 이게 자랑입니까? 집안을 본다는 의미는요, 뭐 돈이 많고 사회적 지위가 있고 뭐 이런 거를 본다는 것이 아니고요, 상식적인 집안인지를 보라는 거죠. 그거 안 맞으면요 서로 미치고 팔짝됩니다. 말이 안 통하는 거죠. 뭐 바람을 피는 사람들은 삶이 철학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설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이론은요, 그 심리학의 뭐 발끄트머리라도 발 담그고 있는 분들은 누구나 다 아는 널리 알려진 이론입니다. 뭐 인간의 욕구는 수준이 있다는 거죠. 먹고 자고 싸는 이런 생리적 욕구가 가장 기본이자 가장 하위 단계의 욕구입니다. 두 번째 욕구는 안전의 욕구고요. 안전한 곳에서 위협받지 않고 살고 싶은 욕구를 말하죠. 세 번째 욕구는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싶은 욕구를 말합니다. 우리가 친구도 사귀고 애인도 사귀고 결혼도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욕구 때문이죠. 여기까지는 인간이 보편적으로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욕구 같습니다. 그 다음 상위 욕구, 존경의 욕구입니다. 그러니까 존경을 하고 싶은 욕구가 아니고 존경을 받고 싶은 욕구를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 자신의 성취나 능력에 대해 인정받고 싶은 욕구, 사회적 지위나 명성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존감의 욕구도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인간이 여기까지만 노력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부모로서 자식에게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은 욕구, 좋은 배우자로 당당하게 살고 싶다는 욕구까지만 노력해도 우리는 충분하다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자아실현 욕구입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고자 하는 욕구죠. 나의 고유한 가치관과 신념에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진 욕구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지적, 예술적,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는 삶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5단계까지 가는 사람은 많지 않고요. 형이상학의 끝판왕이죠. 제 생각에는 5단계의 욕구를 추구할 수 있는 사람은 원래부터 타고난 그릇이 다르지 않을까, 그리 생각합니다. 바람을 피는 사람들은요, 이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설로 보면은 하위 단계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식을 키우고 성장하는 것을 지켜보는 기쁨보다는요, 내 아랫도리의 쾌락이 더 중요한 사람들인 거죠. 내가 꾸리고 싶은 가정의 모습, 그 안에서 내가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 따위는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인 거죠. 조금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같은 맥락인데요. 제가 수저 영상 몇 개 찍은 거 아시죠? 거기도 역시 댓글이 아직까지도 올라옵니다. 그 댓글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자식들이 내 부모가 단지 돈이 없는 흑수저 부모라서 부모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식을 밥만 먹여 키워놓고 부모 역할 다 했다고 생각하는 부모들 때문에 상처받는 거죠. 성인이 되니 키워놓은 값 내놓으라고 자식의 도리를 강요하는 부모들도 꽤 많고요. 좋은 부모는요, 내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돈을 벌어오는 것은 그건 그냥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당연히 해야 돼. 자식의 마음도 좀 살펴줘야 되고요. 자식의 미래도 좀 고민해줘야 되는 거죠. 내 자식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 때문에 상처받고 이런 것도 지켜봐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라는 거죠. 내가 해야 되는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이룰 수 있는 이상적 가정의 모습이 뭐고 그걸 위해서 나는 무엇을 노력해야 하나, 이런 고민을 하는 부모가 좋은 부모라는 거죠. 삶의 철학이 없는 일부 흑수저 부모와 바람을 피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런 면에서는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바람피는 인간들의 특징 세 가지입니다. 첫째, 도덕성이 결여되어 있다. 둘째, 외간 여자와 외간 남자에게 헤프게 몸과 마음을 준다. 셋째, 삶이 철학이나 가치관이 없다. 본인의 쾌락과 마음만이 이 세상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람들이다. 이상 닥전TV였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